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어제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된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을 늦추겠다. 늦춘다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11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걸 2023년에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일단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켰고 리스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한테 남은 문제는 바로 이 헝다예요.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이란 뭐냐면 앞전에 옵션을 사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베팅을 한 게 비트코인 5,400만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한 5,400만원대로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옵션 만기일이 지난 오늘 이후에요. 오늘 이후에 여전히 헝다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헝다 이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손절을 감수하고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모두 현금화를 시켰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서 좋아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는 시점이다. 태풍이 몰아쳐 온 다음에 집이 다 부서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처참한 환경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보수공사하는 대책으로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매수는 이미 FOMC 이전에 매수를 해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끝나자마자 지금부터는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예, 그동안에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거는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리플이라는 선택을 좀 잘못해서 계좌 손실이 한 2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 그 손실을 과감하게 감수하고 떨쳐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헝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뉴스가 뭐가 좀 안 나오는데,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죠. 337조 원의 빚을 떠안고 파산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의 이자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그 이자 만기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자를 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처리가 될 거예요. 디폴트 처리가 되면 그 공은 중국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중국 정부에게는 약 30일의 기간이 있죠. 이 30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중국 정부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겠죠. 예,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오는 충격이 강할 겁니다. 헝다 측은 오늘 이자를 일부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자, 보세요. 이자를 일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자를 다 납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자를 일부 납부하는 거예요. 예, 그 일부는 대략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이자에 대한 거는 아직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계속 산재를 해 있는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자를 일부 낸다고 하니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자까지도 일부 못 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중국 정부에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자를 일단 일부 납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은 일단 잡아들어서 끄는 거지만 이 이슈가 해결이 된 게 아니죠. 파산설에 휩싸인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이 오늘 만기가 도래되는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만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 일부에 대한 이자는 423억 원 정도예요. 예, 헝다그룹의 전체적인 부채가
거의 한 나라의 예산인, 우리나라의 예산격인 거의 뭐 350조 원인데 그 중에서 겨우 423원 정도를, 3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간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지급해야 되는 또 다른 달러 채권의 이자,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도 있는데 달러에 대한 채권도 또 있는 거예요. 예. 부채가 350조 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겨우 423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급하니까 이슈가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또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993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계속적으로 헝다는 이슈를 만들어낼 겁니다. 더군다나 오는 29일에 또 다른 채권의 이자율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993억 원 말고도 29일 날에, 앞으로 일주일 후죠, 또 다른 채권의 이자 지급일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언론이나 뉴스나 중국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스닥으로 갈 거고, 다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S&P 500으로 갈 거고, 그 이슈가 결국에는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등등에 미칠 거고,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직격탄으로 비트코인에 올 겁니다. 펀더멘털이 약한 비트코인은 이러한 작은 여파에도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매도를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점에서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 말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나름의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은 헝다가 모호한 성명으로 시장에 새로운 불안을 주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블룸버그 통신은 그냥 무슨 우리가 흔히 잡코인들이라 그러죠. 신문사나 이런 통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가 미쳤다고 헝다가 모호한 성명으로 시장에 새로운 불안을 주입했다라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역시 중국 정부가 당분간 헝다 그룹에 어떠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얘네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헝다 그룹이 일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공사 대금과 금융권 채권 발행으로 빌린 돈을 못 갚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거란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먼저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미 상상을 했던 거예요. 네, 중국 정부에서 취하는 액션이 심상치 않겠다. 게다가 뭐 일부 이자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의 비율은 거의 400조 원에 되는 돈의 겨우 일부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오늘 지급해야 될 이자 중에 달러는 지급을 못하고 앞으로 6일 후에 발생할 또 다른 이자에 대한 이슈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자, 달러에 대한 이자도 지급을 못하는데 어떻게 9일 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한테는 30일의 시간이 있죠. 분명히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거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이나 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역시도 저와 같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비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저와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한데 전문가들의 시각을 여러분들은 더 신경 써서 믿으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 증시는 1%대의 상승을 보였고,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시 경제 금융회를 열어 헝다 사태가 미칠 영향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헝다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에 페인 프라이스에 지금 5,400만원대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다?
바로 헝다에 대한 태풍이 시작도 안 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죠. 그 몰아쳐 온 후에 미래의 결과는 어떠냐? 처참한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누군가가 수습을 하겠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이 수습을 할 때예요. 그리고 이 태풍이 몰아칠 때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숏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숏에 베팅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숏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